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과 삶의 깊이를 더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이 지혜의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야기를 듣는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면의 평화와 성장의 은총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뀔 것만 같은 중요한 돌파구의 문턱에 서 있었던 순간 말입니다. 뼈 속까지 그 짜릿한 성공의 예감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던 순간,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 놓을 수도 있었던 그 마지막 취업 면접, 삐걱거리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었던 단 한 번의 솔직한 대화의 기회, 몇 주간의 꾸준한 노력으로 마침내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던 몸.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당신을 유일하게 믿어주던 사람에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습니다. 꾸준히 가던 헬스장을 건너뛰고 지켜오던 루틴을 깨버리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괜찮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그 월요일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왜 우리는 이런 일을 반복하는 걸까요? 왜 성공이 코앞에 닥쳤을 때 스스로 자신의 발전을 파괴해버리는 걸까요? 우리는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부릅니다. 의지력이 부족한 자신을 탓하고 스스로를 나약한 사람이라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진짜 이유가 당신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마음의 더 깊은 곳에 묻혀 있다면요? 그 누구보다 인간의 정신을 깊이 탐험했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것이 동기부여의 문제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전쟁, 바로 갈등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성장하고 싶어하는 당신의 일부와 그 성장이 치러야 할 대가를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또 다른 당신의 일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자기 파괴라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무의식의 그림자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당신을 실패의 길로 이끌어온 마음의 어두운 영역에 빛을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 내면의 전쟁을 멈추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이길 차례입니다. 당신의 발목을 잡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직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믿는 당신의 또 다른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은 끝날 것입니다. 제1장.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냉정한 진실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파괴는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우주가 내린 저주도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당신이 성공하기에 부족하거나 너무 게으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당신의 정신 깊숙이 뿌리내린 심리적 패턴입니다. 당신의 삶이 나아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마치 경보장치처럼 작동하는 내면의 회로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당신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무언가 다른 느낌의 사람을 만납니다. 대화는 물 흐르듯 이어지고 진실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하나요? 답장을 멈추고 그 사람을 피하고 관계를 망가뜨린 채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 속에 주저앉아 묻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혹은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으며 마침내 체중계의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폭식을 합니다. 마치 자신을 벌주기라도 하듯 음식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느낍니다. 이건 배고픔이 아니었다. 이것은 두려움이었다. 어쩌면 당신은 큰 꿈을 꾸며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이디어를 론칭하거나 책을 쓰는 일처럼요. 사람들이 당신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추진력이 붙으며 비전이 현실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멈춰섭니다.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고 불꽃을 잃어버립니다. 최악은 당신 스스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칼 융이 등장합니다. 융은 단순히 심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 영혼의 깊은 탐험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말을 남겼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는 한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잠시 멈춰서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봅시다. 당신은 스스로 행동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인식 저편에서 당신의 삶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숨겨진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를 상상해 보십시오. 표면적으로 시스템은 멀쩡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려 할 때마다 계속해서 충돌하고 오류를 일으키고 멈춰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그 시스템이고 숨겨진 바이러스는 바로 당신의 무의식적 믿음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감정적 상처들, 사랑은 안전하지 않다고 가르쳤던 거절의 경험, 성공은 위험한 것이라고 확신하게 만든 실패의 기억, 그리고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속삭였던 어린 시절의 경험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의 그 일부는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있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행동을 이끌고 관계의 방향을 틀고 당신의 발전을 방해합니다. 당신이 고통받기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네, 뒤틀린 방식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무의식에게는 작고 초라하게 머무는 것이 곧 안전하게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가슴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건화되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애초에 당신의 선택이 아니었던 내면의 프로그래밍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잔인해서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부가 너무 가까이 보여지고 결국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약해서 폭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때 음식이 당신의 첫 번째 위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끈기가 없어서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드러나는 것은 취약해지는 것과 연결되었고 취약함은 고통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기부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이미 다 극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있는 당신의 상처 입은 자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면으로 향하지 않는 한, 그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는 한, 그 그림자는 계속해서 당신 삶의 주연을 맡을 것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그것을 부른 잘못된 타이밍, 심지어 신의 뜻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운명으로 위장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시나리오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단, 당신이 그동안 피해왔던 당신의 일부를 만날 용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침내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릴 때, 당신 마음의 어두운 구석에 빛을 비출 때, 당신은 자기 파괴를 멈추는 것 이상의 것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파괴가 아닌 관심과 치유를 갈망하던 바로 그 당신의 일부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구여,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더 열심히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내 싸워왔던 보이지 않는 적을 이해하고 당신을 가로막은 것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치유되지 않은 자아였음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말입니다. 제2장 당신의 그림자를 만나다 진정한 방해꾼 칼융은 그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화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침대 밑의 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필사적으로 지우려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소리로 당신 안에 살아 숨쉬는 당신 자신의 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실제합니다. 감정적이며 당신이 그 존재조차 모를 때 특히 위험하게 활동합니다. 그렇다면 그림자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던 모든 생각입니다. 당신이 느꼈다는 이유로 수치심을 당했던 모든 감정입니다. 세상에 어울리기 위해 숨겨야만 했던 모든 욕망입니다. 당신을 사랑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안전하지 못한 존재로 만든다고 믿었던 당신 인격의 조각들입니다. 당신이 화를 냈을 때 유난 떨지마 라는 말을 들었던 순간,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원했을 때 욕심 많다 혹은 이기적이다 라는 비난을 받았던 순간, 눈물을 흘렸을 때 넌 너무 예민해, 강해져야지 라는 말을 들었던 순간, 바로 그렇게 그림자는 태어납니다. 그것은 타인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당신 자신에게도 거부당한 당신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나요? 그것을 묻어버렸습니다.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척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좋은 버전의 당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실이 있습니다. 산채로 묻혔다고 해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그 감정들을 가둬버렸다고 해서 그들이 숨쉬기를 멈춘 것은 아닙니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자라납니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당신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사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처 입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취약했을 때 상처를 입었던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것은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설령 그것이 당신이 좇으려는 모든 꿈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을 현실로 가져와 봅시다. 당신은 마침내 누군가와 감정적으로 가까워집니다. 따뜻하고 진실되며 솔직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립니다.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너는 또 버려질 거야. 너무 정주지 마. 믿는 건 안전하지 않아. 그 속삭임,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그 힘. 그것이 바로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주목할 만한 크고 멋진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다시 그 목소리가 스며듭니다. 넌 충분하지 않아.
망신만 당할 거야.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목소리는 논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는 더 어리고 상처받고 치유되지 않은 버전의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과거에는 시도하는 것이 고통으로 이어졌고 믿는 것이 배신으로 이어졌으며 표현하는 것이 처벌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의 기회가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림자는 당신을 익숙한 곳으로 끌어당깁니다. 고립, 두려움, 자기의심, 끝없는 생각의 감옥으로 말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림자는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동기가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자신의 환경, 유전자, 양육 방식, 심지어 별자리를 탓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가장 큰 적은 바깥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투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당신을 미워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당신을 부서뜨렸는지 기억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무시당할 때 통제권을 잡습니다. 하지만 마주할 때 당신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여전히 치유를 필요로 하는지 드러내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용기를 내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판단 없이 그저 들어주기 위해 그와 마주 앉는다면 당신은 심오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버려질 거야 라고 말했던 그 목소리는 예언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넌 충분하지 않아 라는 속삭임은 당신의 진실이 아니라 당신이 믿어버린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이 온전히 처리하지 못한 고통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피하며 당신의 관계, 꿈, 자신감을 망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마주하고, 느끼고, 마침내 당신이 차고 있는지도 몰랐던 족쇄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것인가요? 왜냐하면 치유는 빛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사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보여지기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제3장 당신의 삶을 조종하는 상처 입은 내면 아이 모든 자기 파괴 패턴 뒤에는 당신이 움츠러드는 모든 순간 뒤에는 스스로를 의심하고 사랑으로부터 성장으로부터 기회로부터 뒷걸음질 치는 모든 순간 뒤에는 결점이나 나약함,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작고 부드럽고 순수했던 버전의 당신. 한때 상처받았고 사랑과 안전을 필요로 했지만 원하는 방식으로 얻지 못했던 아이. 순수한 감정으로 손을 내밀었다가 벌을 받았던 아이. 진실을 말했다가 거절당했던 아이. 너무 많은 기쁨, 너무 많은 호기심, 너무 많은 자기 표현을 보였다가 그만 좀 해. 넌 너무 과해. 혹은 조용히 해라는 말을 들었던 아이. 그래서 그 아이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러니까요.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형태를 바꿉니다. 그래서 당신은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화주의자, 성취자, 해결사, 당신 자신은 괜찮지 않으면서도
다른 모든 사람을 괜찮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했기 때문에 당신은 감정 표현을 멈췄습니다. 사랑은 조건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을 구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당신이 빛날 때마다 누군가 그 빛을 꺼버렸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의 총명함을 믿는 것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대가로 치러야 했습니다. 현재로 시간을 돌려봅시다. 당신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자유가 있고 목표가 있고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 깊숙한 곳 어딘가에 바로 그 상처 입은 아이가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성장했을지라도 그 어린 자아는 여전히 당신 삶의 쇼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바로 그 생존 전략들이 당신의 행복을 죽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원하지만 상황이 진지해지는 순간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내면 아이가 가까워지는 것은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공을 원하지만 자신의 승리를 애써 축소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기 시작할 때쯤 자기 파괴를 합니다. 왜일까요? 내면 깊은 곳에서 당신의 가치는 여전히 조건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변화하고 성장하고 진화하여 마침내 온전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아는 익숙한 것에 매달립니다. 왜일까요? 당신 안에 내면 아이에게 익숙함은 안전함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장과 변화는 살아남기 위해 작아져야만 했던 버전의 당신에게는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여기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의해 발목 잡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얼어붙어 있는 당신의 일부에 의해 발목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내면 아이를 만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위로하고 치유해주기 전까지 당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생존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목표를 세워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을 붙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무언가가 항상 당신을 다시 끌어내리는 느낌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이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믿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치유되지 않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내가 목소리를 내면 상처받을 거야. 내가 너무 튀면 그들은 떠날 거야. 내가 너무 밝게 빛나면 그들은 나를 꺼버릴 거야. 내가 믿으면 배신당할 거야. 내가 성장하면 사랑을 잃을 거야.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적 진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아이에게 결코 얻지 못했던 것, 즉 사랑, 안전, 안심, 그리고 자유로워져도 좋다는 허락을 주기 전까지 당신은 무의식적인 한계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계속해서 당신의 삶을 조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여져야 하고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는 성장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어른이 된 당신에게 따뜻하게 안겨야 합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의 상처 입은 자아를 거부할 때가 아니라 그들을 집으로 맞이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4장 자기 파괴는 파괴가 아닌 균형을 위한 외침.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그들은 자기 파괴를 실패의 신호, 나약함의 증거, 사고방식의 결함, 그래서 반드시 짓밟고 죽이고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자기 파괴가 파괴가 아니라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라면 어떨까요? 칼융은 강력하면서도 섬뜩할 정도로 아름다운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표면적으로 파괴처럼 보이는 행동이 종종 당신의 정신이 내면의 조화를 회복하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너무 심하게 밀어붙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산소처럼 성취를 쫓고 당신의 가치를 생산성에 연결시킵니다. 더 성공하고 더 매력적이고 더 강력한 존재가 되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당신은 무너집니다. 병에 걸리거나 번아웃이 오거나 애초에 왜 시작했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문합니다. 내가 왜 나 자신을 망가뜨렸을까? 하지만 실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당신의 내면 세계, 즉 당신의 정신이 개입하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그만. 너는 너 자신을 잃고 있어. 너는 기계가 아니야. 그 붕괴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인간성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당신 시스템의 방어기제였습니다. 혹은 당신은 항상 강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울지 않고 약점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사람을 돌봅니다. 너무나 두꺼운 감정의 갑옷을 입어서 당신 자신조차도 당신의 마음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당신은 부서집니다. 통제력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눈물이 잠긴 문 뒤에서 소리 없이 터져 나옵니다. 당신은 그것을 붕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칼융은 그것을 돌파구라고 부를 것입니다. 융은 에난티오드로미아라는 개념을 믿었습니다. 이는 반대되는 것의 출현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로 한 방향으로 너무 멀리 가면 그 반대의 것이 나타나 당신을 다시 균형으로 이끌 것이라는 사상입니다. 너무 많은 통제는 당신을 혼돈 속으로 무너뜨릴 것입니다. 너무 많은 강인함은 당신의 취약함을 폭풍처럼 표면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너무 많은 자만심은 삶의 상실, 거절, 혹은 고요함을 통해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는 나침반을 가지고 있으며 설령 그것이 당신의 야망, 과잉 보상 행동, 혹은 자아상의 비상 브레이크를 거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끊임없이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작동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당신이 관계를 망가뜨릴 때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주기만 하고 자신의 필요를 무시해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의 기회를 놓쳤을 때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영혼이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제발 속도를 늦추고 이 길이 정말 우리 자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자. 더 깊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자기 파괴는 당신의 무의식이 의식에게 귀를 기울여달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 고통, 내면 아이가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 방향으로 너무 멀리 갔어. 돌아와. 집으로 돌아와서 균형을 되찾아. 하지만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해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판단하고 수치스러워하며 실패라는 꼬리표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파괴 속에 숨겨진 치유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는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성취자, 몽상가, 강한 자, 두려워하는 자, 화난 자, 부드러운 자 등 당신의 모든 파편화된 부분들을 하나로 모아 당신이 다시 온전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온전함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당신의 일부를 짓밟는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테이블에 자리를 내어줄 때 찾아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 내면에서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에 관한 것입니다. 불편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는 나의 어떤 부분을 버렸는가? 나의 고통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만약 이것이 파괴가 아니라 멈추고 숨쉬고 다시 정렬하라는 신성한 신호라면 어떨까? 그리고 당신이 자기 파괴를 적이 아닌 스승으로 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다르게 듣기 시작하고 더 부드럽게 살기 시작하며 트라우마가 아닌 진실의 자리에서 삶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패턴과 싸우는 대신 그것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 관점을 바꾸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지배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자기 파괴가 진정으로 말하려는 것에 귀를 기울일 때 당신은 그것이 결코 파괴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균형으로, 정렬로, 그리고 온전함으로 다시 이끌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제5장 그림자에서 힘으로 통합으로 가는 길 분명히 해둡시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과 전쟁 중인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생각을 침묵시킬 필요도, 의심과 두려움, 수치심을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를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마주하고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당신의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위장한 보호자이자 한 번도 온전히 들려지거나 느껴지거나 치유되지 못한 고통을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 당신의 더 어리고 상처받은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목소리와 싸우는 대신 호기심을 가져보십시오. 고요함 속에 앉아 그것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두렵니? 무엇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는 거니? 내가 마침내 들어주길 바라는 것은 무엇이니?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답이 당신의 논리가 아닌 당신의 영혼으로부터, 마침내 말할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는 당신의 조용한 일부로부터 오게 하십시오. 이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그림자가 없는 척함으로써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가 아닌 연민으로, 회피가 아닌 인식으로 그것을 빛으로 가져옴으로써 치유합니다. 네, 불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에게 숨기라고 배웠던 자신의 일부를 만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억누르고 넘어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융은 혁명적인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될 뿐만 아니라 더 강해진다. 다시 말해, 당신이 억압하는 것이 당신을 소유합니다. 그것은 배경에서 당신을 조종하고 당신의 관계, 선택, 꿈, 두려움 속으로 스며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통합하는 것, 즉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공간을 내어주는 것은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대신 당신의 분노를 마주할 때 그것은 자기 주장이 됩니다. 한때 다리를 불태웠던 불이 이제는 경계를 세웁니다. 당신이 수치심을 마주할 때 그것은 연민이 됩니다. 한때 넌 부족해라고 외쳤던 목소리가 이제는 너는 이곳에서조차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마주할 때 그것은 명료함이 됩니다. 당신은 도망치거나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힘과 존재감, 평화로움으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그림자와 대화하십시오. 네, 말 그대로요. 그것에게 편지를 쓰세요.
판단 없이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일기에 적으세요. 그것을 하나의 인물로 상상하고 얼굴과 이름, 배경 이야기를 부여하세요. 당신 방의 침묵 속에서 혹은 노트북의 페이지 위에서 그저 귀를 기울이세요. 그것과 함께 꿈을 꾸고 상징과 은유를 통해 말하게 하세요. 그것을 그리고 색칠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세요. 이것은 당신의 내면 아이이자 숨겨진 보호자이며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청하는 당신의 잊혀진 진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환영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면에서 분열되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전쟁을 멈추고 온전해집니다. 칼 융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함이 가면이자 연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림자를 제거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통합하여 빛과 어둠, 자아와 영혼, 두려움과 자유 사이의 다리를 건너라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힘은 두려움 없는 척하는 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안고서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데서 발견됩니다. 진정한 강함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느끼면서도 여전히 사랑과 진실, 진정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은 자신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모든 부서진 조각, 억압된 기억, 거친 감정,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조각들을 모으고 한때 존재하기에 너무나 부적절하게 느껴졌던 당신의 모든 부분을 다시 환영할 때 당신은 단지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솟아오릅니다. 완벽한 누군가로서가 아니라 마침내 온전히 부인할 수 없이 온전한 누군가로서 말입니다. 마지막 장. 진정한 당신이 되는 고통 칼 융은 한때 너무나 날카롭고 생생해서 편안함이라는 환상을 단번에 꿰뚫는 글을 남겼습니다. 고통 없이는 의식에 이를 수 없다. 다시 읽어보십시오. 불편함, 혼란, 그리고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했는지를 산산조각 내는 영적 지진 없이는 진정한 각성도, 깊은 치유도, 참된 자아 발견도 없습니다. 그래야만 마침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이 되기 위해, 진정으로 온전히 깨어나기 위해 당신은 여전히 아픈 당신의 일부를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평생을 피해왔던 기억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과잉 성취자, 평화주의자, 완벽주의자, 영혼이 부서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미소 짓는 사람과 같은가면 페르소나, 그리고 대처 기제의 층들을 벗겨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에 삼켜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남겨두고 온 것을 되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죽어야 할 것입니다. 네, 죽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당신은 낡은 당신 자신에게 죽어야 합니다. 생존 속에서 만들어진 버전의 당신. 나는 부족해라고 말했던 버전의 당신. 단지 받아들여지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안전하기 위해 매일 자신을 배신했던 버전의 당신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신성한 무언가가 솟아오릅니다. 새로운 누군가의 재탄생이 아니라 진실된 누군가의 재탄생입니다. 당신의 참된 자아. 세상이 당신에게 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전 고통과 패턴과 보호막 이전에 존재했던 바로 그 당신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잃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얻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 모든 여정에서 다른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더라도 이것만은 가져가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과거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닫힌 문 뒤에서 침묵 속에서 당신에게 행해진 일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트라우마, 배신, 심장의 상처, 혹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순간부터 앞으로 당신이 되기로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파괴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당신이 망가졌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정표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어. 내가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온 상처가 있어. 내가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진실이 있어. 그리고 그 진실이 당신의 자유입니다. 당신이 도망치고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이 되어야 할 모든 것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진정한 과업은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 남아있는 것이 진짜이고 날 것이고 온전해질 때까지 당신에게 씌워진 모든 것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이곳에 와서 해야 할 일입니다. 감동시키기 위해서도, 증명하기 위해서도, 연기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마침내 온전히 그 자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치유의 여정은 더 나은 누군가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누군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여,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정직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으십시오. 그리고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내일 당신이 쥐게 될 힘으로 가는 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을 위한 작은 과제입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주의를 분산시키지 말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단 한 가지 단순하지만 강력한 일을 해보세요. 침묵 속에 앉으세요. 음악도 소음도 없이 오직 당신과 당신의 진실만이 존재하는 공간에서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묻지 못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언제 나 자신을 가장 아프게 하는가? 언제 움츠러들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배신하나요? 행복의 문턱바로 앞에서 언제 자멸하나요? 솔직하게 묻고 적어보세요. 설령 떨리더라도 진실이 떠오르게 하세요.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목격하기 위해 당신의 몸으로 그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두려움, 수치심, 혹은 의심을 속삭이는 그 낡은 목소리가 올라올 때 싸우거나 침묵시키지 마세요. 대신 그것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를 보호하려 애써줘서 고마워. 내가 더 나은 방법을 몰랐을 때 나를 살아남게 해줘서 고마워. 살아남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에 용기를 담아 이 말을 크게 외치세요. 이제 성장할 시간이야. 당신은 더 이상 그저 살아남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온전히 살기 위해, 솟아오르기 위해, 진화하기 위해, 세상이 당신에게 작아지라고 가르치기 전에 당신이 되어야 했던 모든 것이 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도전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거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사상가들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정복하는 자가 가장 강력한 전사다. 그리고 칼융은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 특권, 그 힘, 그 길은 오늘 밤 시작됩니다.